최저학교 저 결과적으로 없었어요. 빵이 없었어요. 네.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20대 힘들었던 또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찾아가는 취준생 인터뷰 오크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취준생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 황규태입니다. 네, 10학번이에요. 30살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취준 기간이 어떻게 되셨죠? 한 2년 정도 중간에 물론 이제 일을 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일을 했던 시간이 있어요. 네네 요새 좀 중고 신입의 시대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원하던 데 아니었지만 입사를 이제 했다가 옮기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좀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19년 상반기에 처음 취준을 하셨다고. 네네 제가 19년 상반기 처음 쓸 때는 사실 전혀 이제 취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제가 이제 신소재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보통 반도체 회사 쪽을 많이 가서 네. 그때 정말 뭣도 모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두 개만 썼었어요. 딱 두 군데만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철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19년 하반기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쓸 때는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재료 전공자로서 쓸 수 있는 것 좀 넓게 화학이나 금속 관련된 것까지 거의 진짜 다 써서 한 최종 하면 거의 한 50개 가까이는 서류를 썼던 것 같아요. 19년 처음 하반기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면접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최종적으로 면접 보고 합격한 회사들은 5개 정도를 합격을 해서 와. 그 중에서 원익 IPS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누구는 요즘에 서류 합격률이 10분의 1, 10%예요. 아, 네네네. 그럼 최종 합격률이 10%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되게 느꼈지만 요새는 더 힘들어진 것 같은 게 제가 처음 50개를 썼던 때가 19년 하반기라서 네. 20년 1, 2월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공채가 많았던 시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공채 시대의 마지막 수혜를 봤던 것 같은데 요새는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없고 공고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20년 이후로는 정말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왜냐? 그걸- 나오셨으니까. 네, 네. 왜 나왔어요? 이제 계신 분들이나 저 뽑아준 분들께 죄송한 생각이지만 대부분 이제 처음 갈 때 거기를 목표로 해서 가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긴 하거든요. 다들 이제 삼성 하이닉스를 사실 가고 싶어 하고 그 탑 티어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서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했어요. 뭐 퇴근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주변에 막 많이들 삼성 하이닉스 붙어서 나가더라고요, 분들이. 그래서 다 모르는 사이에 다들 각자 말은 안 하지만 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중고 신입의 시대인가. 근데 알게 모르게 또 이제 이직 사관학교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 네네. 원익, 효성. 네. 그런데 그러면 일단 6개월을 일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바로 다시 새로운 취준이 시작이 되나요? 그게 나오게 된 게 네. 제가 인턴 자리를 합격을 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인턴이 어디죠? 그게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반도체 IT 전기전자 쪽 산업을 담당하는 섹터 쪽이긴 했어요. 근데 그 인턴이라는 게 네. 채용 전환형이라고 하더라도 네, 리스크가 불확실하잖아요. 굉장히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 때는 후회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 전환이 안 되고 나서 전환이 안 됐어요? 네네네. 전환하고 나서 좀 그때 많이 부족하고 뭐 회계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센터 쪽 오긴 했으니까 거의 진짜 어떤 열정과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 공부했던 거 이런 걸 토대로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신 건데 네. 사실 가보면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거의 인턴 2달 한 게 그 전에 6개월 한 거보다 많은 정도로. 그러니까 고대잖아요, 아래 일하는 거, 그렇죠? 네, 그거 전에 경험을 해보니 깨달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늦게 깨달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한 20대 때 대학생 때 했어야 되는데 남들은 뭐 20대 초중반에 인턴하고 막 이러는데 네. 이제 중후반에 이걸 겪고 네, 네. 하려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락을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취업 준비를 또 시작하나요? 네네 그때도 많이 썼죠. 그때는 제 마인드가 내가 이제 나이도 정말 있고 내가 봐도 약간 나를 만나서 안 뽑아줄 것 같은데 해서 투트랙으로 가야겠다 해서 금융권 관련 데들도 되게 많이 쓰고 또 원래 정보 살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나 재료 관련된 업종들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럼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서류 합격률이 더 높아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또 많이 빡빡해졌구나, 이 떨어지고. 채용 시장이 더. 네네. 제가 봤을 때 그 자소서의 방향성도 많이 네네. 약간 흐려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맞아요. 이 경험 맞아요. 저 경험 쓰니까 네. 그래서 막 이쪽 쓸 때는
처음에는 도움 안 될 것 같은 경험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는 더 늘어난 느낌처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그런 관련 질문이 들어오나요? 되게 본격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딱 봐도 이분이 나를 굉장히 의심하면서 본격적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냥 약간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 임하자. 오히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데 없이 감사하게 진짜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라는 쪽으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안 됐었죠. 결과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근데 20년 하반기에는 최종 합격한 기업이 몇 개? 최저 학교 저 결과적으로 없었어요. 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겨울까지 또 공백기가 생겨버렸어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20대 힘들었던 또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약간 인생 무상일 것 같아요. 1년 전에 28살 때는 5군데 합격해서 내가 골라서 갔는데 1년 후에는 이게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과 인생에 대한 막 가치관 생각도 되게 많이 해보고 감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고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취준이 이제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1월 넘어했던 게 그동안 한 번도 이제 도전하지 않았던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영역도 써야겠다. 오히려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학교나 뭐 학점이나 공백기 나이 이런 거 전혀 안 쓰고 사진도 안 넣으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더 유리한 게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공기업은 어떤 기업들 보통 지원했어요? 공기업은 처음에는 제가 아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청년 인턴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게는 뭐 6개월 정도까지 네. 할 수 있는 그 기관들마다 네. TO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년 채용 공고들이 올라오는 네. 거를 네. 보면서 이런 것도 써봐야겠다 해서 제 자신을 낮추고 뭔가 정규직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턴도 도전해보자. 또 하다가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 2월, 3월까지 열린 거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거의 한 10몇 군데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떨어진 데도 많이 있었지만 다행히 그때 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네. 면접까지 합격을 해서 제가 그래서 4월부터 2월까지 3달 동안 감사하게 이제 근무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었죠. 그럼 일단 수출입은행을 이제 인턴으로 네. 수료를 이제 하신 거고. 수료는 못했어요. 그게 5개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3개월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나오게 된 계기가? 정말 감사하게도 산업은행이라는 굉장히 좋은 직장 중에 하나로 알려졌는데 방금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 이제 신입 회원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입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돌아서 진짜 어떻게 보면 네. 금융공기업 탑티어 중에 하나인 산업은행 가셨는데 그 직무가 뭐예요? 그것도 정말 진짜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원한 게 이번에 여러 직렬 열린 것 중에 공학 직렬에 4개의 직렬이 네. 4명씩이 TO가 열렸는데 그 직렬이 제가 찾아보니까 네. 재료 신소재 쪽을 마지막으로 뽑았던 게 17년도인가 되게 거의 한 3, 4년 전이더라고요. 4년 만에 나온. 네, 그래서 TO 예요? 이게 정말 제가 사실 뭐 뛰어나서 됐다기보다는 정말 그 천운이 따라줘서 진짜 이번에 취준을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는 시기에 거기 TO가 열린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었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점을 이을 수는 없지만 네. 그 뒤돌아보면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나중에 저걸 해야지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요걸 그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걸어온 커리어도 약간 산업은행에 입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돌이켜 보면은 약간 친서제공학으로 처음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요새 좀 전 또 이런 주제도 좋을 것 같아서 30대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따뜻한 한마디. 네.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또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질수록 주변에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또 누가 아무리 주변에서 응원해줘도 이게 위로가 안 되죠.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문을 두드리면은 어느 순간은 열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회가 언제 오냐의 문제긴 한데 일단은 두드려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최대한 두드리시는 만큼 어딘가 이제 구멍이 열린다. 바늘 구멍이지만 뚫다 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열린다라는 응원의 소소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씩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 회사 생활, 산업은행에서의 생활 5글자로 한번 톱을 한번 맡겨주세요.